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불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되어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7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 아직도 내 계좌만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정말 문제겠죠. 오늘도 시장 이야기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상담, 유사 투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배트맨들 모십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는 궁금한 점이 위원님들한테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왼편에 계신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면 쌤 플러스 박원재 검색하시고요. 오른편에 계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쌤 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궁금하신 사항들도 여쭤보셔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도 요청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리딩해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부탁드립니다. 박원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위원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왜냐면 지냈습니다. 어제 최충성 위원님 만났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일주일, 목요일 날 나오고 지금이니까 그쵸.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거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오늘 또 건강하게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최충성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주말에 좀 바쁘시다고요? 일요일에 강연회 일정이 잡혀 있던데 네,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뤄주실 예정이세요? 네, 일단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일단 그 시장에서 사실상 순환매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주를 가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의 다 가려져 있고 일단 추후에 상승할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 섹터군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을 선출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말에 또 시간을 쓰셔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요일 저녁 5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위원님 방송 함께 하시면 다음 주장을 좀 더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고요. 오늘 시장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제 오프닝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시장이 또 좋았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장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장은 유동성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성 장의 배경이 제가 낮 방송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가격은 절대 가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 가격으로 이제 그 자산 가격의 높낮이를 평가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대처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빚이 났죠. 그래서 한국이 꽤 괜찮습니다.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익이 됐죠. 한 30% 감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감익되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 기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중간재 산업들, 석유화학이나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업들 실적이 떨어져서 감익이 된 부분이고
오히려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뭐 언택트 관련, 진단 키트 관련 이쪽은 이번에 1, 4분기에 코스닥 기업의 한 60% 이상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렵다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시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렇게 오를 만한 요인이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최근에 어떻게 올라왔나를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40일 동안에 코스닥 업종별로 상승률인데 이런 모습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외 섹터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좀 오른 종목과 좀 덜 오른 종목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올렸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종목 선정에 굉장히 애를 먹는 장이다. 장은 화려하고 옆은 달려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갈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기 쉬운 장인데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서도 차별이 굉장히 납니다. 섹터별로. 그래서 지금 장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장인데 준비 없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는 이 좋은 장을 그냥 다 놓치고 만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소외 섹터가 없습니다. 제일 안 오른 게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는데 이 두 종목이 가장 소외받고 나머지들은 그 상승률 자체가 두 달 동안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거의 10년에 한 번 만나볼까 말까 이런 장인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얼마나 따라갔는지 만약에 마음만 급해서 못 따라간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정비를 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지금 유동성장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는 이제 통계를 보면 아는데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일까요? 대충 한 1,550조 정도 됩니다. 네. 1,550조 정도 되는데 1,550조 중에서 잠긴 물량이 있어요. 대주주가 한 33%, 외국인이 또 한 33%, 연기금과 펀드가 한 17, 8%, 이걸 묶어두면은 유통 물량이라는 게 한 18%?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통 물량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230, 40조? 이렇게 될 텐데 최근에 개인이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네, 할 동학개미운동. 정도면 많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예탁금이 한 20조 늘었고 최근 올해 들어서 산 게 한 28조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이 한 47, 8조가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통 물량이 잠겨서 한 240, 50조 되는 쪽에서 한 48조가 들어와서 움직인다. 구조적으로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공매도가 9월 달까지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박스를 그린 이면에는 다분히 그 플레이어가 너무 편중돼 선물 시장이 외국인한테 편중돼 있어서 이 누군가한테 힘이 가면은 합리적 의심인데 그 플레이어는 시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과 ELS나 ETF 상품을 연계해서 박스에 가두는 전략으로 굳이 돈을 안 집어넣고도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더라. 그런데 지금 공매도를 살짝 치워놨더니 지금 개인들의 자금을 밀고 들어와서 수익이 나는 쪽, 이를테면 실적이 괜찮은 섹터 쪽으로는 어떠한 명분만 나오면 그냥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장은 분석한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만큼 수익이 나오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요. 앞으로 배트맨 함께 하시면서 시장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 네. 여러분들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최충성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변화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을 기존에 우리 시장을 좀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던 그 흐름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미국, 유럽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외국인 매수가 받쳐주면서 계속적으로 좀 수급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2000선 돌파를 위한 좀 바닥을 좀 다져 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주들의 좀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던 최근에 이끌어왔던 그러한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슈가 되면서 원격 의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이 이상 더 상승을 하려면 사실상 반도체 기존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 뭐 이런 것들의 힘이 좀 필요한 거죠. 기존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반도체밖에 없겠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투자는 기존의 투자법으로는 전혀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환매 장세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회원님들 제가 관리하는 그 회원님들께는 이제 종목을 좀 풀어놓고 언제든 현금 확보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좀 각 섹터원들 대장 주들로 일단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전략을 좀 바꿔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그 흐름을 따라서 흐름을 따르는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톡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장전에 계속적으로 좀 종목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장 상승 출발하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매 대응하지 마세요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세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순환매 섹터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주도했던 섹터군들이 계속적으로 그날 아니면 다음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일단은 투자 방법, 그 산업군들의 지금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투자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사실상 나 자신에게 내 투자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바꾸시고 추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확실히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이제 좀 올드한 투자 방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럼 잘 갈 새로운 섹터군들에 대한 개발도 좀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 좀 오르는 건 기쁘지만 비정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올라왔는데 보통 환율이 오르면 시장이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은 잘 오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위원님 환율이 올랐는데도 시장이 오르는 건 무슨 뜻일까요? 환율이 얼마나 올랐죠? 지금 1230원에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오른 게 아닌가요? 밴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 환율은 비교적 안정권 내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증권사가 그 ELS 해지 수요가 부족함으로써 급등한 적이 있었죠. 네. 1296원까지 올라서 그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외환 시장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FRB에서 바로 통화 수합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화 수합을 해줘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다. 작년 대비하면 1150원에서 1230원이니까 올랐을 텐데 달러 인덱스가 네. 작년에 그 시기에 94호를 넘나들다가 지금 100을 유지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100이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로화도 약하고 엔화도 약하고 또 얘기지만 자산 가격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나 유로화보다 더 약하면 문제인데 그거보다 딱히 약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 결산기에 이머징 국가는 굉장히 달러 환이 흔들렸어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환이 급격하게 폭락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의아 환산 손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기업들은 결산기 때 적자 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얘기했던 뭐죠? 내가 얘기했던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죠? 그 기업도 지금 적자가 났던데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 법인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화승인더. 화승인더 실적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적자가 좋은데 ASP 좋고 영업은 아주 좋은데 인도네시아 환율이 폭락하는 바람에 외화 환산 손실이 400억이 났어요. 그래서 났는데 환율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다시 환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난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서 그게 구조적인 거면 문제가 있지만은 이렇게 일시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거면은 환입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환 밴드는 1230원대는 그냥 편안하다. 조금 위험한 경계가 어디냐면 1250원을 넘어가면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1250원을 넘기지는 않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계속 100을 유지하다가 99, 100 요걸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노무신과 파월이 얘기를 했죠. 달러 강세는 좋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미국 채권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아마 달러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우리의 환은 123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면 현 달러 인덱스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계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이슈들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 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열렸던 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직접 주재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 그 뉴딜을 이제 그린 뉴딜과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일단 그린 뉴딜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친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린하면 이제 초록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의 뭐 5G나 AI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미리. 네. 네, 일단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동력으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이제 그린 뉴딜까지 확정이 되면서 일단 글로벌적으로 지금 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인 산업군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이러한 시대에서 같이 이제 접목해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탄소 뭐 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에 그러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오르진 않았죠. 예전에도 태양열 같은 거, OCI 이런 종목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태양열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10년 동안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때 좀 천천히 다시 그런 것들이 산업군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많이 상승을 했던 기대감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나 기업들보다는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을 좀 접목시켜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 일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조화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산업군들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뭐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 많이 오염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원래
산업군들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래 왔잖아요. 제조업이 일단은 공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환경이 뭐 공기가 안 좋네라고 이제 하면서 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일단 같이 진행을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사람들 인식에 좀 좋게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가 경정 예산 거기에 이제 편성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들을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업들 자체가 수익을 잘 내지 못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정부에서 그런 뭐 아무 기업이나 예산을 편성해 주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 관련 기업들은 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성장, 육성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에 돈이 들어가겠네라고 넘기시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성장 가능성이 있겠네. 좀 옥석가리기를 잘 하시고 먼저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의 시기에서 지금 미리 준비한다면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지만 추후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뭐 100%, 200%까지도 상승을 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기회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군들을 좀 잘 체크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도 그린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종목 중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장 열림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책 테마주의 좋은 점은 이렇게 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 것 같은데 위원님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럼 대표적인 정책 테마주인 수소차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차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좀 국한해서 보시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차 중심으로 좀 들어가셔서 자율주행이나 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수소차는 물론 뭐 공기 정화, 친환경 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저는 좀 실용성 면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네. 뭐 전기차라는 거는 우리가 뭐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환경을 좀 보호한다 이런 면에서 뭐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몇 프로 이상 전기차를 사용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것에 대한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예 몇 퍼센트 이상은 전기차를 사용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소차 관련해서. 다만 이제 수소차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수소 탱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장소도 그 충전소 자체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보다도 훨씬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일반적인 시내보다는 좀 외곽에 지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물론 잘 보완이 된다면 추후에는 좀 좋을 수 있겠으나 일단 지금 당장은 좀 꿈의 얘기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정책 테마주인 수소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피면은 예산이 집행되고 따라서 이제 그 밑단에 이제 밸류체인 단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정책 이슈를 추정하는 거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MB 정부 때도 했고 어떤 정부는 아젠다를 꺼내죠. 그래서 그때는 녹색 성장이라 해서 이제 뭐 4대강 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수처리, 네. 운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환경을 지배하는 쪽으로 했는데 굉장히 그 자원 테마 이런 게 불어 쭉 올랐다가 결국은 다 제자리로 왔죠. 그렇죠. 결국 이번 테마도 사실은 이제 하부 구조로 다음에 또 어떤 하부 구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부 구조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우리가 한번 경제를 일으키겠다. 두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글로벌리로 기후 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런데 그걸 깬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협약을 탈퇴함으로써 깨버렸죠. 그래서 이게 좀 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연말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탄소를 줄이는 녹색 그린 성장이 회귀를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우리는 또 안 해 이러면 이게 사실 좀 맥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그 대체 신재생 에너지가 한 40% 이상 올라오고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패러티라는데 석탄 발전 단가보다 오히려 풍력 발전 단가가 훨씬 쌉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환경이 안 좋아요. 일조량이나 일단 편서풍,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공간이 없어서 네. 우리나라는 사실 신재생하기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의 기저 발전을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 LNG 발전으로 하겠죠. 어쨌든 그걸 축으로 해서 신재생 발전을 늘릴 거다. 그런데 그 테마라고 나오는 기업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 그렇게 영업이익이 뚜렷하거나 경쟁력이 강하거나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냥 테마 바람 불어서 공급 이슈, 테마 이슈로 훅 올라가는 건데 걱정되기는 이렇게 또 테마 바람 불러서 나중에 또 고가에 따라서 사시는 분은 거기서 물리면 또 2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테마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테마도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선 이런 테마가 가겠구나 해서 준비된 사람이 시세의 초입에 들어가서 시세를 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데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남들 가는 거 가격 오르니까 따라 사는 그런 투자를 했다가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그 유동성장으로 흐름 자체가 좋아서 기본이 되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수익을 다 주는데 그렇게 테마를 쫓다가 엇박자가 나서 기회비용이 날리고 이 좋은 장에 자산까지 날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테마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마를 잘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세의 초입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그 신재생 관련해서 뭐 시가총액이 한 500억 밑에 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경쟁력이 강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테마를 하시더라도 시가총액이 일정 부분 되고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 이런 쪽으로 선별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 좀 테마기 때문에 테마의 이지 이런 시장에서 잘못 물리면 오히려 역으로 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세장에서 특히나 눈에 띄었던 섹터는 역시나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필두로 IT 중소형주가 힘을 내주는 하루였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위원님, 중소형주가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요즘 힘을 내어주고 있다는 말인데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큰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기업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그 중간재 산업들은 지금 실적이 좋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지금 돈이 돼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나 이런 쪽으로 뭐 계약이 이루어지는 제약업체나 그다음에 진단업체는 뭐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 업체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소형주들은 단순히 테마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4차 산업 원택트 관련해서 결제주 같은 경우 실적이 뭐 사상 최대로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은 실적의 함수가 맞습니다. 지금 중소형주가 자금이 몰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닝 쇼크예요. 전체적으로는 감익이 한 25% 이상 돼서 1, 4분기에 감익을 한 30%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떨어진 게 맞는데 하나하나 개별로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핫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상승한 걸 쭉 찾아보니까 굵직한 업체가 1년 사이에 좀 몇 개가 들어왔어요. ITM 반도체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2차 전지의 대형주예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이제 조가 넘고 그런데 이 기업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조가 넘는 기업이 성장성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레벨을 많이 올려줬고 아마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요새 테슬라의 어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나 이번에 중국의 리튬 인산철을 도입한다 해서 또 이슈가 많죠. 네. 노이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조절을 안 받고 가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모멘텀을 찾는데 굉장히 목이 말라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악재는 웬만하면 좀 지워버리고 호재에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실적이 밸류만큼 나오는 기업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퍼밸류로 한 25배수 나오니까 2차 전지주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만큼 가장 확실한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도 찾기가 힘듭니다. 2030년까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30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마 전기차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돼서 운전석에 자율주행으로 차가 목적지까지 간다면 운전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누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준비되는 모든 4차 산업의 총화가 차에 다 집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앞으로 도래가 되겠지만 아쉬운 거는 자율주행을 딱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국내에는 뭐 만도 외에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역시 기업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보자. 그래서 새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새로 상장된 IPO 기업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 출범을 했고 밸류체인을 확장하려면 이 밸류체인을 늘릴 수 있는 가짓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기존 기업보다는 새로운 기업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신규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꼭 한번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내기주 관련돼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오늘 5% 강세, ITM 반도체도 3% 가까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2차 전지와 IT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최충성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약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기업들을 잘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1위 수젠텍, 리메드, 레몬, 매드팩토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생소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투자를 그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지금 수익률 상위 이런 종목들만 잘 보아도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고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가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제약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좀 성장할 여력이 크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물론 주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으나 기대감에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자체 그리고 실물, 경제가 회복이 돼야
지수가 상승을 할 거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최소한 뒷받침이 돼야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지금 당장 뭐 기대감에 상승할지언정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 많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상승을 했다가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바닥으로 돌아온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엔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추후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재료, 우리가 항상 보는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종목군 기업들 중에는 사실상 안 좋은 종목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갑자기 급성장,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최근에 이제 성장을 많이 했던, 주가 상승을 많이 했던 시젠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했던 기업인데 그 진단키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일단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지금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업을 먼저 바닥에서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철저히 분석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면 두 달 만에 뭐 몇백 프로가 가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기존의 투자법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면은 이러한 시장 자체 흐름을 좀 따라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 오늘의 이 지표 기사에는 그 수익률, 그 안정성,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을 보시되 산업군들의 좀 변화에서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새내기주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핫한 새내기주들 중에서 좋은 기업과 또 호재와 이슈가 만났을 때 성장 가능성은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두 분 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에 대해서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개의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의 업종과 종목도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최충석 위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엔터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업종도 엔터주라고요. 네, 일단은 엔터주를 가지고 나온 거는 원래 다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네. 차트가 근데 제가 할 때만 되면 좀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봐야 될 그런 특징주,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중국 양회와 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JYP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괜찮지만 다소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좀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이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좀 더딘 면은 있지만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추세 상승 5일선을 타고 오늘 올려주면서 종가 마무리가 딱 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뭐 35,000원 정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표가 자체는 36,000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31,500원 하단 지지선 5일선 라인 보시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그 단기 스윙 관점에서밖에 보실 수 없는데 차트를 좀 당겨놓고 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덜어냈다가 눌린 구간에서 다시 잡고 반복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종목 자체에 올라가는 그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를 보시면은 엔터테인먼트 대장으로 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좀 맥락에서 좀 지켜보시면 이 차트가 추후에 어떻게 상승을 해 갈 것이다,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 갈 거다라는 그런 전략이 좀 짜여지게 될 거거든요. 일단 차트는 그 역사, 그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선행으로 움직인 그런 섹터군들에서도 선행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중국 양해와 관련돼서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까지 볼 수 있고 손절가 31,500원으로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업종 늘 이제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와 주시잖아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무리 봐도 소부장이 한 번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굉장히 세게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실적 대비해서 하반기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이는 섹터는 역시 소부장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무선 충전을 이제 삼성전기가 매각을 했는데 그걸 받아서 갖고 온 기업이 있는데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한번 갖고 봤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2, 4분기까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가 기대되는 게 많고 앞으로 갖고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하는 일은 이제 전자부품이 한 33%, 케미칼류가 32%, 세인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그 폴더블 폰, 그 겉면에 하는 글라스를 하는데 그게 카메라를 비추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 히아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각을 하는 부분이 20%, 그 다음에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 모듈이 한 15%,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꾸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실적이 안 나오지만 하반기에 각 사업부별로 좀 실적이 향상될 만한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전략적으로 폴더블 폰에는 지금 필름, PI 필름과 울트라 싱글라스 두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플립은 도인시스하고 이제 UTG를 하고 있는데 양산 체제로 가면 도인시스 양 갖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UTI하고 캠트로닉스 두 기업이 지금 양산 실험을 끝내서 만약에 폴더블 폰을 뭐 한 1,000만 대 이상 양산이 된다. 그런 여기랑 손잡을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버글라스 코팅액도 준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캠트로닉스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포텐셜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시세에 움직이지 않고 시가총액 2천억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싸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런 패턴이 오면은 이게 매수 패턴이 됩니다. 21선 깨면서 살짝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다음 날 양봉 두 개가 감쌌어요. 이게 이제 상승 전환형인데 21 싸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타치가 된다. 그리고 수급은 뭐 크게 붙지 않는데 가격 대비해서 하반기를 급하지 않게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가격이면은 투자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면 목표가는 한 16,000원 수준 잡으시고 손절가는 요 꼬리 부분 터치하면은 요건 좀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모멘텀을 할 건지 중장기로 볼 건지 만약에 모멘텀으로 보셨다면 요 꼬리점을 이탈하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은 내가 한번 갖고 가 볼 거야. 그러면 뭐 손절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난 그냥 그 단기 모멘텀으로 보고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이탈선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손절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캠트로닉스 목표가 16,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손절가는 정확하게 가격으로는? 11,400원. 11,400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업종과 종목까지 알아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내일장에 당장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위원님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역시 소부장 갖고 왔는데 역시 반도체 소부장. SKC 코오롱 PI를 갖고 왔습니다. PI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이미드 필름인데 용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FPCB의 방열 기능도 하고 차폐 필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터리의 절연 기능도 하고 용처가 굉장히 많은데 PI 필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SKC와 코오롱이 같이 합작해서 세운 기업인데 사모펀드에 매각을 해서 조만간 다음 주에 PEI 첨단 소재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할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필름을 그냥 필름 형태로 했는데 액상으로 하는 게 베니시라는 액상 보호 필름이 있는데 이게 전도체, 반도체 위에 살짝 덮어둬서 반도체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성장성이 뛰어난데 최근 이슈 대비해서는 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싼 기업은 아니지만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오던 기업인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코오롱 PEI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바로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직전 고점 가격인 4만 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만 원 이탈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가 3만 원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SKC 코오롱 PI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깔끔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최충성 위원님 중국 양회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일은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까요? 네, 일단 중국 양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내일 좀 공략 가능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일단 기초 화장품 제조 그런 생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온라인 몰도 좀 운영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지금 거의 3시쯤에 2시 57분쯤에 장 마감되기 30분 전부터 차트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쁘게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종가 구간 천천히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 관점에서 6,000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5,150원 짧게 잡아드리는데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차트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YG 엔터테인먼트나 코리아나나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의 차트가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상단까지는 저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는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추후에 뭐 대응 방안이 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대응 방안을 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자 관련해서 코리아나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5,150원 그리고 목표가 6,000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중국 양을 관련해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리아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 공략주들도 AS를 해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 하나머트리얼즈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 들고 갈까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전고점이 28,000원에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전고점을 바로 뚫을지 여기서 멈추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보유 물량의 반은 좀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뭐 좀 길게 본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반도체 파트 부분 실적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머트리얼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최충성 위원님께 여쭐 텐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위원님? 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단 21선 지지선까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좀 더 자세하게 AS에 드렸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나눴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들이 다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